처음 배당금을 받고 오히려 화가 난 은퇴자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보통 우리는 배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용돈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 유튜브나 주식 커뮤니티에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은퇴 후엔 배당금으로 편히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처음 배당을 받아본 분들 중에는 예상 밖으로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용돈을 넉넉히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받아보니 손바닥에 겨우 몇 장의 지폐만 놓여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세금까지 빠져나가니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배당화에서 출발해 은퇴 시점 전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배당이든 임대소득이든 다른 현금 흐름이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아두었다고 해도 정작 은퇴 준비가 허술하면 시간과 여유를 얻기는커녕 신경 쓸 일만 잔뜩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생활 속 소득 창출의 실체와 그에 따른 마음가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이거밖에 안 돼? 배당을 처음 받고 분노했던 김 선생님의 사례. 김 선생님 60대 초반은 퇴직 직전에 지인들에게서 배당주 투자를 권유받고 크게 솔깃해하셨어요. 내가 30년 넘게 교직에서 일했는데 이제 배당금으로 노후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예금 이자는 낮고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으니 그래도 주식 배당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죠. 게다가 유튜브에서 배당으로 월 100만 원 만들기 같은 영상을 보고선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꽤 편해 보인다며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은퇴 직후 드디어 첫 배당이 들어왔는데 딱 찍힌 금액을 보고 맥이 탁 풀려버렸다고 해요. 이자보다 낮다라는 말만 믿었는데 세금 떼고 나니 수익률이 딱히 대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번 분기는 좀 적었겠지 싶어 다른 배당주에도 더 투자했지만 막상 여러 종목에서 배당이 들어오는 걸 모두 합쳐봐도 생활비의 절반도 채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표현으로는 곶감 빼먹듯 아무리 주식을 이리저리 굴려도 결국 용돈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거였죠. 여기서 문제는 배당이 적었다는 사실보다 애초에 은퇴 재정을 배당 하나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설령 매달 1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가족 행사비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도 결국 주가 변동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주식이죠. 김 선생님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배당금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며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채권 투자나 적금도 부활시키고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강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수입을 보강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배당주만 믿지 말자. 사실 배당이라는 것이 이미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일 뿐이고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에서 무턱대고 고배당에 끌리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안정성과 지속성에 집중해 분산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제 집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편하겠지? 임대사업으로 곤혹을 겪은 박 부장님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박 부장님 50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박 부장님은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으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모아 작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마음고생을 좀 해보셨던 터라 그래도 부동산은 손해가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임대사업에 뛰어드신 거죠. 겉으로는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니 걱정 없어라고 하셨지만 막상 건물을 매입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선 세입자 관리를 직접 하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월세를 밀리고 때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 중재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수리와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수도 막히면 출장비가 20만 원, 전기 설비에 문제 있으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한 달에도 몇 번씩 튀어나왔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르길 기대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껑충 줄어버리니 당장 가치는커녕 대출 이자 부담만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결국 박 부장님은 집에서 월세만 받아도 노후 생활이 편할 줄 알았는데 현금 흐름이 예측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자잘한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만 더 피폐해진다라고 털어놓으시더군요. 결국 올해 들어 부동산을 좀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정적인 채권이나 인컴펀드 위주로 분산 투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월세 소득이 절대적인 해답인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모든 걸 부동산 하나에 몰아넣기엔 리스크도 크고 신경 쓸 것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임대사업도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세입자 간 갈등이나 시설 유지 보수, 공실 리스크, 세금 문제, 정부 정책 변동 등 감안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저 매달 월세 통장에 입금되는 그림만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은퇴 후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많다면 어느 정도 맞서 싸우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담이 적은 투자나 다른 수입 창출 방식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3. 시간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쁘네? 은퇴 후 부업이 본업이 되어버린 최 사장님의 사례.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최 사장님 60대 중반. 원래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시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 일부 지분 투자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투자만 하면 경영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이익의 일부를 배당처럼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버리니 심심풀이로 홍보나 고객 응대도 해주고 제품 기획에도 관여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일을 조금씩 돕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감이 더해져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이벤트 시즌에는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돕기도 했죠. 물론 매출이 늘면 본인의 지분 가치도 오르고 어느 정도 소득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어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이 정도 돈 버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러다 보니 도대체 내가 왜 퇴직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매일 바쁘고 피곤해지신 거예요. 결국 최 사장님도 약간의 정리를 통해 자신이 너무 직접적으로 뛰어들기보다 인력 보강이나 외주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도 많고 트렌드에도 밝은데 내가 괜히 내가 안 하면 안 되라고 고집부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역할을 위임하고 본인은 현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정도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취미 활동도 즐기게 되었죠.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부업도 결국 내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본 세 가지 사례는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은 필요하되 그 소득 창출 방법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은퇴하자마자 그저 배당주만 믿거나 부동산에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소규모 사업 하나 시작해 놓고 크게 기대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망을 넘어 이게 나의 노후인가 하는 자괴감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산과 균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언하듯 자산의 일부는 안전자산채권, 은행 적금, MMF 등에 배분해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일부는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죠. 부동산을 하고 싶다면 임대 관리나 정책 변동 등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뒤에 적절한 사이즈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부업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그 일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미리 고민해 봐야 하겠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은퇴 후에는 건강이 자산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보다 병원 갈 일이 늘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여러모로 몸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야겠다거나 부동산으로 한 방에 대박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이나 무리한 스케줄로 건강을 해치는 순간 그 어떤 재물도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김 선생님처럼 소소하게 강의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운동 시간을 빼놓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은퇴 이후엔 돈보다도 내 삶의 질이 우선. 배당을 처음 받고도 분노했던 사람이나 월세 관리 스트레스로 더 피곤해진 사람, 예상치 못하게 부업에 쫓긴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은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 맞나? 하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은퇴는 직장에서 해방되는 것 못지않게 내가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 정작 우리의 행복이나 삶의 질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은퇴 시기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떤 추억을 쌓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같은 질문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 관리를 등한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삶 전체를 잡아먹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배당이나 월세, 부업 등의 수익 구조도 분명 좋지만 그게 스트레스로 이어져 행복을 갉아먹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배당주만 믿으면 실망할 수 있다. 배당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주가 변동과 세금, 기업 리스크 등 변수가 많다. 배당금은 보너스 정도로 인식하자. 임대소득도 사업이다.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만큼 세입자 관리, 시설 유지, 공실 리스크, 정책 변화 등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다. 에너지와 시간 투입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업이 본업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자나 취미로 시작한 일이 예상외로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은퇴 후 내 시간과 체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히 결정하자. 분산과 균형이 핵심이다. 은퇴 시점의 자산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도 투자 대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운동과 건강검진에 꾸준히 투자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돈과 스트레스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삶의 질과 행복은 놓치기 쉽다. 취미, 봉사, 가족과의 시간 등 원하는 삶의 요소를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배당금을 받고 화가 났다는 그 은퇴자분은 지금은 조금씩 다른 길을 찾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도 고민하고 잉여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써보려고 말이죠. 그분처럼 우리도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배당금이 기대에 못 미쳐도 월세가 시원치 않아도 자그마한 부업이 골치 아프더라도 그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간혹 실망스러운 소득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며 건강과 삶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천천히 인생 이막을 그려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보다 유연하게 펼쳐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수익 창출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지 절대 내 행복을 가늠하는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분노보다는 소소한 기쁨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